되게 재밌는 동물이 하나 있거든요. 별 보는 동물이 있어요? 쇳덩구리가 별을 볼 줄 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재밌는데 쇳덩구리가 똥을 굴려서 길을 찾아가잖아요. 길을 되게 잘 찾아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얘가 뭘 가지고 방향을 잡을까 이게 되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. 별을 본다고요?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실험 방법이 되게 재밌습니다. 쇳덩구리를 과학관 가면 플라네타리움 천체투영관 있잖아요. 가짜 하늘 보여주는 그 아래에다가 두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. 막 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막 돔이 있는데 네, 그래서 하늘에다가 은하수가 있는 밤하늘, 은하수가 없는 밤하늘, 태양만 떠 있는 밤하늘, 달만 떠 있는 밤하늘 세팅을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은하수가 있을 때만 길을 제대로 찾아요. 와, 신기하다. 낮에는 그럼 얘는 똥을 안 굴리나? 낮에는 태양빛을 보고 굴리고? 네, 굴리고 밤에는 달빛이나 별빛을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은하수가 있어야만 얘가 제대로 길을 찾는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.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얘네들이 활동을 못 하겠네요, 그죠? 은하수가 안 보이니까요. 안 보이니까. 실제로 그래서 도시 불빛으로 인한 광공해가 별을 못 본다는 감성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. 별을 보려면 눈이 좋은 편인 아마 곤충이라서 눈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빛을 감지하는 능력은 있을 겁니다. 센서가 있죠. 네. 그리고 문어가 왜 굉장히 좀 똑똑하지 않나? 그래서 왜 나의 문어 선생님인가? 뭐 이런 이제 감동. 저 넷플릭스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. 우셨어요? 저도 울컥하던데요. 저 요즘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가지고 엄청 감성적이에요. 아니 그렇게 슬픈 영화 봐도 쟤는 왜 우는 거야?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. 그러시던 분들이 한 달 정도는 문어 이제 안 먹어야지 그랬어요. 딱 한 달. 그래도 이제 낙엽 떨어진 것만 봐도 이제는 눈물 나오실 겁니다. 가슴 네. 거개지고. 빵 없어지는 거 봐도 이제 눈물 나오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문어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똑똑한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. 그게 무척추동물에서는 아마 가장 똑똑한 거로 그 문어가 뇌의 크기, 뇌세포 크기로 하면은 몸 대비 뇌 용량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요. 문어 뇌가 있어요? 그럼요. 있겠죠 참. 보통 이제 문어가 요렇게 생긴 데다가 이제 발들 달렸잖아요. 요렇게 생긴 동그란 그 부분이 뇌는 아닐 거 그쪽 아니에요? 몸통이고 그쪽 몸통. 발 쪽에 붙어 있지. 여기 발이 있으면 뇌는 그 위 이렇게 있잖아요. 몸통이고 그 안에 문어 입 있는데? 그렇죠. 그렇게 뇌가 있는데 사실 문어는 옛날 사람들 되게 똑똑하게 보긴 본 것 같아요. 그 한자 문이 그럴 문자잖아요. 먹물 때문에 먹물 때문이기도 하고 그럴 문자에서 이제 거기에 고기 어자니까 글을 알 정도로 똑똑한.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럽 몇 나라에서는 문어 이런 거 먹을 때는 산채로 절대 뜨거운 데 넣지 말고 반드시 죽인 다음에 미리 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네네. 문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건 대체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습니까? 월드컵 할 때 그건 말도 안 되고요. 그거 얘네가요 실제로 그 안에서 관찰해 보면은 여러 기억도 그렇고 상당히 똑똑하대요. 뭐 어떤 미로 같은 걸 설계한 다음에 통과하는 시간 같은 거 측정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저 옆에 보이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테스트를 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지능적인 행동을 하긴 하는데요. 제가 문어를 생각하면은 상상을 해보는 게 문어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같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신경세포가 좁은 공간 안에 밀집해 있고 물론 일부 몸의 다른 부분에도 있긴 하지만 문어는 이 신경세포의 분포가 이렇게 분산돼 있거든요. 전체? 네, 그래서 발의 그 촉수 같은 거에도 다 붙어 있고요. 제가 궁금한 게 문어가 떠올리는 생각은 어떤 모습일까?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. 예를 들어 얘가 몸의 색깔을 막 변화시키잖아요. 그걸 한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 이렇게 바꾸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 부분의 환경을 인식한 다음에 몸의 다른 부분과 상관없이 거기서 판단하는 걸 거예요. 왼쪽 두 번째 발이 하는 생각과 오른쪽 발이 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. 문어는 어떻게 생각할까? 어쨌든 우리는 모든 저 센서들이 다 집중, 그쵸. 우리 여기 뇌로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명령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문어 이 친구는 각자 분산형 시스템인 거군요. 요즘 최근 연구 결과 보면은 분산돼 있는데요. 그게 분산도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더 중앙 집중이 돼 있어갖고 분산과 집중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그게 똑똑하다는 거죠. 발을 이렇게 뻗어서 먹이를 찾고 그럴 때 독립적으로 다 판단하나?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이 보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고. 그렇지 이렇게. 네. 우리도 가끔 왜 좋은 시간들을 보낼 때 보면 이렇게 다듬다듬 이렇게 해갖고 또 판단을 하긴 하는데 교수님, 네. 또 혼자 이상한 생각 하셨어요? 아니에요. 웃음소리가 그러신데? 아니, 가끔 뵐 때마다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.
문어는 그렇다고 누구 하나를 같이 사회성은 없죠. 문어가 또 독립생활을 주로. 네. 그러면 아마 문어가 어떤 세력화가 돼서 바다에 질서를 만들고 이러긴 좀 쉽지 않겠군요. 그렇죠. 단독으로 이렇게 활동하다 단독으로. 보니. 예. 지배하는 가장 우세 종은 사람, 개미를 만들잖아요. 사회성이 있어야 돼. 사회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문어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처럼 이렇게 문명을 이루거나 그러긴 어렵지 않을까. 단독 개체로서는 뭐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이 많이 있긴 하나 큰 결과물을 내기에는 또 세대를 거쳐서 점점 발전하기는 좀 쉽지 않은. 근데 문어 말고 그러면 바다에서는 누가 제일 최상위에 있는 친구라고 좀 볼 수 있나요? 이렇게 지능 면에서는 아무래도 돌고래, 고래. 돌고래. 돌고래 갖고는 제가 아는 연구가 사람이 쓰는 글들 있잖아요. 책들을 모아서 각자가 책에 있는 단어들의 빈도수 같은 걸 분석한 연구들이 좀 있거든요. 가장 많이 쓰는 1등 하는 단어가 있으면 2등 하는 단어는 1등 하는 단어보다 빈도수가 갑자기 뚝 2분의 1로 줄어들어요. 그 다음에 3분의 1, 4분의 1 이렇게. 근데 그 돌고래 쪽에서 물속에서 내는 소리를 모으면 거기도 어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돌고래들의 어휘의 확률 분포가 사람의 책에 있는 거랑 똑같대요.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. 자주 쓰는 단어가 또 있고. 네, 자주 쓰는 단어도 꽤 유명한 연구들 많아요. 이름도 있고요. 자기들끼리 부르는 독특한 고래들이요? 소리를, 예, 서로 불러요. 실제로 칼세건도 외계 문명이랑 교신하는 거 연구할 때 돌고래를 되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. 돌고래의 말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외계인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다. 해서 돌고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하긴 우리가 돌고래 말도 이해 못하는데 외계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무모한 일이긴 하네요, 그죠? 네.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완벽한 분석은 아니겠습니다만 돌고래들의 언어 같은 걸 분석해 본 결과 인간과 상당히 유사한 공통점들 좀 뜻은 아직 잘 모르지만 네, 그 네, 네. 패턴이 생각보다 비슷해서 놀랐다는 얘기. 아 그렇습니까? 심팬지도 이런 저 언어 비슷한 게 있나요? 침팬지는 제가 알기로 수어를 가르치는 저보다 상무는 게 더 있었어요.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놀랍습니다. 수어를 가르쳤는데 어린 침팬지를 교육했더니 상당히 많은 단어를 익숙하게 익혔고 심지어는 짧은 문장 정도는 만든다는 얘기. 아 그래요? 심팬지는 확실히 좀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범고래가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물론 이제 약간 좀 깡패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사냥하는 방법 같은 게 정말 머리가 좋은 그런 친구들이라면서요? 그거 예, 저도 한번 어디 영상 봤는데 네. 할머니 범고래가 할머니 범고래? 예, 자기 자식들을 가르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 사냥법을? 네, 사냥법을. 범고래들이 다니면서 그 바다 사자를 사냥을 하는데 네. 바다 사자가 이제 물 위에 나와 있잖아요. 그냥 안전하고 있을 때 파도가 확 밀려들 때 타이밍을 잘 맞춰갖고 탁 채우는 거예요. 아.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. 왜냐하면 네. 잘못하면 물 확 빠졌는데 여기 서 있으면 얘가 이제 무태 고립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자기가 시범도 보여주고 타이밍 잘 맞춰서 네, 맞춰서 하는 거를 해조류 뛰어다니는 거 놓고선 훈련도 시키고 뭐. 회초리도 있을 줄 몰라요. 방송국에서는 그 고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. 네네. 수족관에 있어서 그 쇼하던 고래가 굉장히 착하고 정말로 착한 아이였고 조련사와 너무 사이좋고 서로 교감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돌변을 하기 시작한 건데 가만 추적해 보니까 거기 있으면서 자식도 낳았어요. 근데 자식 친구가 다 떠나갔어. 뭐 3마리가 4마리였는데 혼자 남게 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음 얘기 나왔는데 그거 보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. 그 사람을 쓰면 우울증에 빠져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야. 자식 떠나고 친구 떠나고 혼자만 남으니까 완전히 돌변을 했어요. 그 친구들은 좀 놔줄까요? 그러면?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은 사실 거기 가도 그거 하는 게 자체가 사회적 동물 자체가 좀 하긴 인간도 아마 그렇게 고립시켜 놓으면 이상한 그렇죠. 행동을 아마 할 거예요, 그렇죠. 그죠? 당연하죠.